안녕하세요.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낯설지만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재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재준입니다. 네, 교수님.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걸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질환일까요? 말 그대로 결핵균이 아닌 다른 항산균을 통칭합니다. 영어로는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줄여서는 이제 NTM이라고 부르는데요. 2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주위의 흙이나 물, 심지어는 수돗물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출될 수 있는 균이죠. 그럼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누구나 노출되지만 모두 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면역력이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결핵을 앓았다거나 아니면 COPD나 기관지 확장증 같은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생길 수 있고요. 또 마른 체형의 중년 여성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이 최근 들어서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우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따라서 만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 이제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CT 같은 영상 검사가 흔해지면서 과거보다 진단이 많아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 증상이 결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결핵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 가래, 객혈,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똑같이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과 가장 다른 점은 전염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식사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교수님, 예를 들어서 과거 결핵을 앓았던 60대 남성이 최근에 기침과 가래가 잦아져서 검사를 받았더니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으로 나왔다면 이런 건 흔한 사례일까요? 꽤 흔하죠. 결핵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결핵이 아니고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될 수도 있어서 양쪽 다 가능합니다.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둘 중에 하나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검진 CT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증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에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된 거죠. 네. 이런 경우는 또 증상이 아예 없거나 병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네.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진찰받고 가래 검사하고 영상 검사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병이 진행하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최종적으로 진단이라는 걸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언제쯤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학문적으로는 가래에서는 2번 그 균이 검출이 돼야 되고요. 네. 가래에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검체를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 나와도 우리가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균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단하는데 2, 3개월, 늦으면 4, 5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럼 저 맞습니다. 궁금한 게 가래에서는 2-3번이 나와야 진단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2번. 두 번. 네. 그럼 한 번은 나왔는데 한 번은 안 나오는 경우도 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비결핵 항산균 초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균이 엉뚱하게 오염돼서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계속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치료는 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최종 진단까지 내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전염은 되지 않지만 꼭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건강톡톡 다음 시간에는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치료와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은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핵심 안내입니다. 첫째, 결핵균이 아닌 200종 이상의 항산균이 원인입니다. 둘째, 고령층, 기저 폐질 환자, 마른 체형 여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셋째, 기침, 가래, 체중 감소 등 증상은 결핵과 비슷합니다. 넷째, 전염성은 거의 없어 가족에게는 옮지 않습니다. 다섯째, CT와 가래 검사로 진단하며 결과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여섯째, 증상이 없거나 진행이 느리면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안내 가이드였습니다.